4인 가구 기준으로 내가 월세를 100만 원을 내고 있다면은 100만 원 중에 중위소득 60%에 포함된 69만 3천 원을 빼고 나머지 약 30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정도는 받아들여 준다는 말입니다. 370만 원의 소득이 있는 1인 가구는 최저 생계비를 153만 원을 보장받고 나머지 약 200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내는 반면에 385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256만 원을 최대 기타 생계비로 보장을 받고 약 130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 조금은 역차별인 듯한 결과도 생기죠. 그러면은 이것을 초과하는 얼마의 의료비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이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합리적인 의료비라고만 정해져 있어요. (26년도) 추가 생계비에 대해서 또 발표된 게 있나요? 최근에 서울외생법원에서 2026년도 추가 생계비에 대한 기준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이 논의가 왜 중요하냐면 개인회생은 기본적인 원칙이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이죠.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는 내 실제 월소득에서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다시피 지역에 따라 물가가 다르고 개개인마다 지출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60%라는 기준만으로는 합리적인 가용소득을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추가 생계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러 법원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외생법원은 이 추가 생계비 산정에 대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매년 그 해에 추가 생계비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보통은 물가를 반영하고 그리고 기존에 미비했던 부분을 반영하는데 2023년에 한 번 발표되고 2024년에 한 번 발표되고 이번에 2025년 12월에 2026년도에 관한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서울에 사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회생관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에도 각 지방법원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주장할 때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추가 생계비의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비예요. 가장 체감하기에 높은 비중의 추가 생계비라고 할 수 있겠죠. 2026년도 기준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153만 원입니다. 이 중에 얼마를 서울외생법원은 주거비로 보고 있느냐? 69만 3,638원을 주거비로 보고 있어요. 이 정도는 월세로 지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거비로 생각되는 게 월세만 해당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도 주거비에 해당이 되고요. 매매로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도 주거비에 해당을 합니다. 관리비도 해당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게 69만 3,638원인데 추가 주거비는 얼마까지 인정을 하느냐? 추가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되는 주거비는 69만 3천 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추가 주거비의 인정 한도는 151만 789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4인 가구 기준으로 내가 월세를 100만 원을 내고 있다면은 100만 원 중에 중위소득 60%에 포함된 69만 3천 원을 빼고 나머지 약 30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정도는 받아들여 준다는 말입니다. 생계비가 150이다. 여기서 40만 원을 플러스 해준다는 거예요. 190만 원까지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생계비를 더 해주고 가용소득을 그만큼 적게 산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전세, 월세, 주담대, 그리고 공과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서울외생법원에서 만들었지만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광역시, 지방에 대한 기준까지 마련해놨어요. 이거는 지방법원 보고 참고하라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추가 생계비 목록은 교육비인데요. 교육비는 일단 성인의 교육비는 포함되지 않고요.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가 포함이 됩니다. 이때 자녀 1인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되는 것을 8만 9천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교육비는 어느 정도 인정할 거냐? 20만 원까지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녀 1인당 실제로 생각할 수 있는 최대 교육비는 28만 9천 원까지는 개인회생에서 고려를 해주고 만약에 이걸 넘는 교육비를 지출한다 그러면은 나의 최저 생계비 내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겠죠. 생계비가 150만 원이라면은 180만 원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생계비를 그만큼 늘려준다는 겁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지출하겠다 이런 거 안 돼요. 개인회생 하기 전에는 학원비를 안 냈는데 개인회생 하면서부터 이제 학원 한 달에 30만 원씩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생계비 20만 원 인정해 주세요.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지난 1년간 꾸준하게 지출한 기록이 영수증으로 있어야 됩니다.
애가 작년에는 6살이었는데 네. 올해 7살이어서 유치원을 가야 된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최근 몇 개월에 대한 걸 낼 수도 있고요. 법원이 합리적이다 싶으면은 인정을 해주겠지만 아니면은 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출했는지 추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특수교육비, 자녀분에게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비가 필요하잖아요. 특수교육비는 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추가 인정 한도가 1인당 50만 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공교육비뿐만이 아니라 사교육비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세 번째로 추가 생계비 항목은 의료비인데요. 의료비가 참 흥미로워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인 153만 원에 포함된 의료비를 법원은 6만 4천 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초과하는 얼마의 의료비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이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합리적인 의료비라고만 정해져 있어요. 내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의료비가 한 달에 20만 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내가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지출이다. 그렇다면은 이 중에 64,600원을 초과하는 약 14만 원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로 보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추가 생계비 항목 3가지고 또 한 가지 이 생계비위원회가 정한 것이 있는데요. 고소득자의 기타 생계비라는 거예요. 고소득자들은 그만큼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생계비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생계비를 보장해 주더라도 채권자들이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보다 더 많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때 고소득자의 기준은 뭐냐?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사람이에요. 385만 원 이상 소득을 거두는 분들은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기타 생계비는 얼마까지 인정이 되느냐? 256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이 기준 역시 중위소득의 100%로 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죠. 370만 원의 소득이 있는 1인 가구는 최저 생계비를 153만 원을 보장받고 나머지 약 200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내는 반면에 385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256만 원을 최대 기타 생계비로 보장을 받고 약 130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 조금은 역차별인 듯한 결과도 생기죠. 여기서 보장해주는 기타 생계비는 최대가 중위소득의 100%이고 중위소득의 90%, 80% 이렇게 인정함으로써 좀 더 형평성을 보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